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2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나온 9월 CPI 지수가 2008년 이후 최고치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가 내렸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과 공급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밝히면서 시장은 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면서 94 초반을 기록했는데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는 오펙이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0.25% 내렸지만 배럴당 80달러 선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골드는 CPI 발표 이후 2% 급등한 1,794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달러와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해진 점도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서 11월 또는 12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된 9월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0.5%를 기록했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29만 3천으로 19개월 만에 최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 이슈에 대한 길잡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으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질문 미리미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여러분들, 전일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회의록 내용이 좀 반전이 있어요. 좀 다소 반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전일 제가 의회 상황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난 작년 9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서 지금 의회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 같이 점검하면서 시장에 대한 아직 불안전 리스크는 높다는 점 좀 강조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제 코스피랑 나스닥이 반등이 와가지고 사실 조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훈훈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제가 좀 이렇게 찬물을 좀 끼얹으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청자분들 항상 그 어떤 위험에 대비하시라는 요소다 보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일정을 또 구체적으로 내놓았죠. 저희가 말한 이 예상 시나리오대로는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급등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주춤하고 글로벌 성장 둔화 전망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일은 오펙이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싱 원유 재고량 감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달러 인덱스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 says it could begin gradual tapering process by mid-November이라는 제목입니다. 페드가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점진적인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 13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13일 발표된 9월 FOMC 회의록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올해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연준이 매달 자산 매입의 속도를 줄이면서 매달 100억 달러의 국채와 50억 달러의 MBS를 줄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연준은 800억 달러의 국채와 또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하고 있죠. 네, 참가자들은 점진적인 축소로 2022년 중반에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7월경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연준은 11월 2일에서 3일 회의를 가지기 때문에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큰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이르면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연준 위원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GDP 추정치는 축소했지만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실업률은 이전 추정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의록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공급 차질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임금 상승이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가중치를 둔 것으로 보았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네, 몇몇 일부 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박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수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지난 1년 동안 5.4% 상승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타임라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조차 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면서 이런 연준의 일시적이라는 발언이 좀 무색해졌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백악관이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마스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1.37% 상승한 14,9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관망 들어주셨네요. 일단은 지금 자리 진짜 중요해요. 네. 지금 우리 지금 생방하는 시간 있죠. 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오르는 건데 여기 제한점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네, 차트 지금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죠. 네. 14,968포인트, 14,970포인트 있죠. 여기가 오늘 당일 고점 포인트 가능성이 가장 시사되는데요. 예. 이거 저항력 체크한 다음 매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지금 의회 상황을 좀 상황을 보자면은 네. 지금 펠로시 의원이 울고 있어요, 거의. 울어요. 지금 운다는 표현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강제 삭감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공화당한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좀 딜을 때 보내는 게 이제 2조 달러 이렇게 또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수용이 되겠냐? 그러면 공화당이 또 한 번 반발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삭감을 하네, 빠른 시일 합의를 이루겠네라는 가능성이 포착되는 분위기지만 네. 제가 작년 9월 얘기를 좀 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31일에 나오는 타임라인 일정 있잖아요. 네. 이게 엎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디폴트라는 거는 이제 12월까지 유예된 거기 때문에. 근데 타임라인을 설정한 게 31일인데 그 전에 한번 공화당이 더 흔들고 나 이거 못해라는 얘기가 나왔을 시 14,000 이제 최근 저점이죠. 나스닥 최근 저점. 이게 그냥 바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 버려요. 차트 순으로. 근데 지금 저항에 대한 위치값이 어디에 도래를 할 것인가라고서 가능성을 내포한 자리에서 지금 채널링이 구성 중이라면은 아직 합의는 이루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가 고점이 될지 지켜본 뒤에 매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15,000이 돌파가 들어간다면은 오늘 매수세가 유지가 될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 쉬지 않은 상황에서. 근데 14,700 레벨링, 970 레벨링, 지금 이 구간 있죠. 실시간. 이 자리에 저항력의 모멘텀이 딱 자리 잡히는 순간은 오늘 고점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저항 자리 체크 기관이에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보고 새벽장에서 대응해야 돼. 새벽장에서. 확인한 다음부터. 아시겠죠? 지금은 대응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은 체크를 들어가는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그런 의미에서 관망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작년 9월에 어떤 차트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9월에. 자, 여러분들 지금 의회에 대한 충돌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런 뷰를 만들었어요. 왼쪽 보시죠. 이쪽 뷰. 말 한마디랑 시장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저점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엎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시사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 상황도 이 왼쪽에 있는 9월과 같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왼쪽 차트 보이시죠? 왼쪽에 의회에 대한 충돌이 실업급여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실업급여가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 1차 종료가 있었고 2차 종료가 있었어요. 1차 종료는 이제 9월에 드러났고 2차 종료는 12월 크리스마스 때 들어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작년 크리스마스 이전이죠. 자, 1차 종료가 딱 이루어지고 나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권 때죠. 근데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하락했는데 또 민주당이 어떤 합의에 대한 모색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 하다가 또 엎어졌어요. 그게 의외의 상황이에요, 항상.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항상 막바지 됐을 때 합의를 보더라고요. 막바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의회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을 때 그때부터 주식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랠리성,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랠리성의 의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 연출 안에서 이 반등 구간, 약반등 조정을 이제 하락 구간에서 조정 반등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스크 있는 시장 내에서 단기적인 만족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체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가해지는 상황 내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증시를 보시더라도. 근데 그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의회 완전 합의 보고하셔라. 이게 포커스예요. 아시겠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펠로시가 지금 강제 삭감 관련 울며 겨자 먹기로 깎고 있지만은 이게 시장에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더 깎을 거예요. 공화당은 더 깎을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하면서. 왜냐? 무기를 가진 사람이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그죠? 그럼 반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리스크 아직 상존한다는 분위기예요. 그죠? 자, 오늘 당일 고점 좀 집중하시고요. 15,000 돌파 들어가면은 오늘 매수세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트레이딩에 대해서 단기 차트 지지 들어가는데 오늘 만약에 이게 고점에 대한 저항력이 이 구간 모멘텀에서 발생했을 때 이거는 오버롤도 가능한 포지션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오버롤도.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다시. 이 저항력이 유지되는 자리가 여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좀 집중하세요. 이 자리. 자, 지금 어떤 고점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포착이 되는데 이 자리를 좀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자리. 현재 위치값. 자, 틱 차트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단기 차트로. 오늘 매수세의 유입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는데 아직은 이제 고점에 대한 선파동이 안 나온 만큼 웬만하면 관망하시고 봉 하나가 완전히 종결되고 12시 이후에 트레이딩이 14,700레벨링 구간에서 저항력을 유지한다. 그때부터 매도 보는 거예요. 12시 이후에. 해외 선물 하시는 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레이딩 구간 아니에요. 여기서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일 FMC 회의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의회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짚어주셨고 네. 이제 전일 나왔던 연준의 FOMC 회의록에 대해서 또 네.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은 연준 회의록과 앞으로 연준에서 하는 말은요. 일단은 제가 딱 말씀드릴 부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증시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딱 여러분들이 포커싱 좀 잘 맞춰주세요. 웬만하면은. 증시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결국 화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의 변동값에 따른 어떤 시장 종목을 많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골드, 유로, 그리고 이제 국채도 될 수 있겠죠. 국채도 될 수 있는데 그 화폐에 대한 어떤 발행량에 따른 축소량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 있는 종목만 체크해야지 증시라는 거는 지금 현 상황이 위험 자산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위험 자산에서 이동이 들어가는 시즌인가 아닌가 이것만 체크하는 거예요. 위의 상황 보고 아시겠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군을 볼 때 어떤 시황을 적절하게 매칭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주요 포커스인데 일단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과 FOMC 앞으로 파월 의장 뭐 하면서 계속 나올 텐데 증시의 영향력은 굉장히 극도로 낮습니다. 극도로 낮다고 먼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잠시만요. 테이퍼링이 한 11월쯤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이 모두 좀 예상을 하던 바였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였어요? 예상하는 거는 네, 11월에 공식화예요. 발언. 네, 자, 공식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제가 합니다. 땅땅땅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죠. 발표할 때는. 근데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 12월 이 정도인데 1개월 정도 당겨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우리는 공식화를 11월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내년 1월부터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하면서 자세하게 나오겠죠. 근데 안에 뭐 나올 거예요, 얘기가. 뭐 MBS 채권, 국채 매입 비중을 어떻게 줄이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냐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회의록 나온 결과는요. 이거 그냥 공식화 하자마자 시작해야겠네? 이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두 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는 11월에 공식화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공식화 하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FMC가 여태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신세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여태까지 과정을 이해 안 하고 보면은 지금 이 내용이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근데 우리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냐, 그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FMC가 정리를 할게요. 한 달에 이제 1,200억씩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채권을 매입하고 있어요. 이거 왜 매입할까요? 정부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요.
정부는 이걸로 돈을 뿌리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지금 뭐 부채 한도 부분도 있겠거니와 매입을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돈을 실질적으로 주진 못하겠죠. 유예 기한이 끝나갖고. 근데 연준은 어쨌든 매입은 합니다. 그건 어떤 약속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이제 출구 전략을 나간다는 거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변화하는 시장이 가장 큰 게 뭐냐? 달러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달러. 증시도 아니다. 달러다 그냥. 왜냐? 화폐를 들찍어내는 현상이 펼쳐지잖아요. 축소하는 현상. 근데 지금 1개월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전일 회의록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갑자기? 라고 의문이 들죠. 이게 왜 갑자기 나오지? 자, 앞으로 점도표도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기존에 9월, 6월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지만 더 발빠른 금리 인상을 계획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22년도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뭐 이 2차례 인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걸 유추해 봤을 때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 때 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도 시사되는 거예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내다봐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한국 금리도 1.5%잖아요. 내년에 더 발빠른 금리 인상이 더 시사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내용이 대체 왜 나올까?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려고 할까라고 내용이 나온다면은 결국은 물가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 최근에 인플레이션 도배가 되죠. 여러분들 이제 외신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언론을 이제 경제 시황 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 물가. 근데 결국은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자, 미국 물가가 변동하는 시장에 대한 상황은요. 더 그냥 빠른 긴축뿐이다라고 설명드릴게요. 증시 상황이 아닙니다. 증시 우려 아니에요. 경기 둔화 아닙니다. 아시겠죠? 시장 꺾이니까 둔화됐대 맨날. 그런 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요. 더 빠른 출구 전략을 나간다. 이 이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그냥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이 이어진다는 결과값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는 실질금리에 대한 연동이기 때문에 어떤 의회에 대한 국채금리 변동 요인만 받을 뿐 물가가 올라간다고 해갖고 증시 상황이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 과정이 일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비해요. 상황이. 그럼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펼치는 상황에 따라 연준은 더 빠른 출구 전략을 나가려고 할 거예요. 물가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해.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은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이상에 대한 해석은. 과도하다. 자, 그러면 이번 회의록에 대한 어떤 과정은 더 빠른 출구 전략을 나갈 수 있다. 이게 1번이죠. 1개월 더 빠른.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연준에 대한 금리 인상 궤도가 올라가는데 물가에 대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빠른 출구 전략만 일맥상통하다. 결국 달러 인덱스만 가지고 평가를 하자 이겁니다. 증시를 평가하지 말자 이겁니다. 자, 물가가 지금 올라감에 따라 달러가 어떤 고점 포인트를 할지 이제 차트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테이퍼링에 나서게 된다면 이제 가장 잠시만요.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달러가 그죠. 될 것이다. 그렇죠. 달러의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영은 제가 먼저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7월부터 예, 이미 정확히 된 시작되고 있던 과정인데 그게 달러 인덱스 차트상에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증시 10월에 조정 오니까 이걸 테이퍼링으로 끼워 맞추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정말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한테도. 네. 저는 그게 우려스러웠던 거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언제까지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기간 모멘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늦게 시작할수록 지금 달러 인덱스는 더 상승해요. 왜냐? 시장이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럼 예로 들면은 네. 우선 이전 과정에 볼게요. 자, 유로 차트가 유로에서 반대통화 유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하나 샘플링으로 보세요. 과거에. 자, 지금 보시면은 자, 2017년도 정확히 3월에 갑작스럽게 ECB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테이퍼링을 할래. 라고서. 그죠? 할래. 언제 할 거예요? 2018년 1월부터 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상승하는 것처럼 유로도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어요. 1년 내내. 그럼 이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이 1년 동안 발동을 하고 실제로 실행할 때 있죠. 이걸 집중해야 돼요. 실제로 ECB에서 테이퍼를 실행하니까 반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전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 과정. 실제로 실행하기 전까지.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굉장히 어떤 공식화를 하고 실행하기까지의 기간이 한두 달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시장은 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미 이 과정 중에 가고 있는 게 FOMC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상승세가요. 이미 여기서부터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적합하겠죠.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는. 테이퍼링에 대한 미국 효과는 여기서부터 반영 중이다라고서 그래서 제가 유로를 매도 계속 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반영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계속 들어갈 거니까. 근데 테이퍼링이 시기가 더 빨라진다는 거는 고점의 분위기가 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유로 매도를 좀 더 길게 그러면은 이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고수하는 모멘텀이 좀 더 짧아지겠죠. 우리가 유로 매도를 굉장히 강조드렸었지만 그 모멘텀이 한 1, 2개월은 더 짧게 끊어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봉으로. 자, 오늘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거 금요일에 무방할 때 제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지금 차트에 대한 모멘텀이요. 이렇게 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 구간. 지금 상단에 대한 부분이요. 원래 제가 최고점을 97.5까지 잡고 있지만은 이 기간 모멘텀이 짧아짐에 따라 상황이 연출이 어떻게 되면 95.5까지만 한계점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그리냐? 단순히 그냥 위아래로 흔드는 모멘텀이 발동할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빠르게 연출될 거예요. 빠르게 생각보다. 자, 전일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시기상 어떤 11월에 빠른 실행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포커스도 다 그쪽에 맞춰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한다면은 11월에 공식적인 발표와 동시에 바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연출된다면 그때는 이제 달러 고점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11월에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한 달 전부터 이미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 거의 끝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달러가 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여유분은요. 이번 달 말까지가 가능성이 제일 놓인다고 봐요. 저는. 이번 달 말까지. 유로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 예. 그러면은 이제 금값에 대한 하락세의 모멘텀 유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국채 금리 급등이 또 드러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나이스하겠지만은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1.7 레벨링 여기까지 보고 있으니까 금값도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이고 박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뚜렷한 방향성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네, 뭔가 또 이슈가 생겨야죠. 예. 뭔가 또 발견할 만한 만약 22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든가
네. 그죠? ECB가 최근에 그린 본드라고 이제 그거를 매입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근데 그거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나 아직 돈 더 뿌릴 거야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ECB는. 근데 ECB가 큰 변화를 갑자기 이룬다면 그때 또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오늘 그 싱가포르에서 깜짝 갑자기 긴축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싱가포르는 뭐 큰 영향은 없나요? 네, 아예 없죠. 네. 뭐 제가 싱가포르 거래를 안 하니까 네. 그 싱가포르 화폐 거래하면 보겠지만은 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국가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런 나라들이 좀 긴축 정책을 펼칠 준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건가 해서. 아니 이미 근데 그거는 다 나서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그렇죠. 완전히 방향 잡은 거고. 네. 근데 이제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를 하겠죠. 네. 페드에서 이렇게 나오면. 한국은행에서는 땡큐죠, 사실. 땡큐 이러죠. 왜냐? 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되니까. 예. 지금 집값 잡기 난리 났잖아요. 네. 또 이제 그러니까 명분이 좀 생기는 명분이 거니까. 생기는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한다면은 네. 한국은행 쪽에서는 좋지 뭐 이거예요. 네. 좋지 뭐 우리는. 사실 최근에 증시가 불안하면서 이번에 그 동결을 했잖아요. 0.75%로. 네네. 하지만 이제 11월에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11월이요? 네. 이번 년 11월이요? 네. 시장 경제요? 어디 부분? 한국 금리. 네. 금리 인상이요? 네. 이미 한 번 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에 빠르게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이미 금통위에서 지난주 제가 관련해 갖고 저희 토방에 한 번 올려드렸어요. 네. 제가 내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프리뷰를. 예. 한국은행. 근데 코스피가 이제 한국은행 금리 올린다고 해갖고 막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진 않아요. 예. 그냥 출구 전략에 따른 그 전략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발행량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게 미국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많이.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시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한국은행에 대한 결정이요. 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봐요. 네. 근데 저도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대응을 잘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지금 금융에 대한 정책도요. 정말 네. 발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고 네. 좀 안정적인 것 네, 같더라고요. 지금 내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포커싱이 지는데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됐고 예. 뭐 세계 경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고점에 대한 포인트가 좀 더 빨라진다. 네. 이번 전일 회의록을 통해 나왔다. 이게 예. 맹점이에요. 제가 오늘 시사하고 싶은 부분은. 아.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은 내년 1분기에 또 한 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내년 1분기까지 하면 총 3차례 이렇게 되는 거겠죠. 3차례 되는데 이게 근데 시장에 코스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않아요. 코스피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이제 대출 관련해 갖고 정확하게 좀 어떤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가해지는 거죠. 금리 그렇죠. 인상한다. 정책이 좀 네.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일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테이퍼링 시기가 구체화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전일 미증시가 상승했다, 반등이 나왔다, 뭐 이런 또 해석이 있던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또 제가 욕 먹으니까 난 무서워 죽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런 언론이 있어서 많이 아침에 나와요, 사실. 네. 이 반등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어떤 것 때문에 펠로시 강제 삭감이죠, 뭐. 지금은. 네. 단순해요. 합의점이 보이냐, 가능성이 시사되냐에 따라 움직일 것뿐이에요. 네, 우리가 지켜볼 단순하게. 것은 은혜네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률이기 때문에 예.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가 국채 금리를 일으키진 못해요, 변동을. 지금 시장 환경은. 네. 그거는 제가 좀 더 어렵게 들어가면은 미국 그 FOMC에 대한 전략이 일전에 기억나시나요? 어떤? FOMC에 대한 어떤 채권 매입 구조 변경을 하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 이렇게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만약 오늘 그거 설명하면은 시청자분들 TV 끌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회의록 결과 빠른 금리 인상 시기로 뭐 증시가 반등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전의 원칙은 뭐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은 주식이 하락세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증빙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냥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그런 말은. 지금은 의회 삭감에 대한 펠로시 의원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적인 역할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국제 금리도 좀 다운그레이드 됐잖아요. 상황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황을 볼 때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황이 시장의 영향력을 어떻게 가할 것인가, 이게 시장의 영향 요소가 있나, 이 부분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결론을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전일 회의록은요, 결국 달러 인덱스의 영향 요소다.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2번은 더 빠른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결국 빠른 달러 인덱스에 대한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그럼 당초 97.5달러를 예상했던 제 시장에 대한 뷰는 95.5달러로 변경값을 이룹니다. 아시겠죠? 유로는 아직 하락 모멘텀을 좀 더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좀 시간이 짧은 관계로 벌써 30분이 됐네요. 네, 내일 무방하니까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하시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얘기.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 안 되는 얘기는 드리진 않아요. 오히려 더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시장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시장을 절대로. 시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또 하루 갑작스럽게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변화하는 거예요, 시장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 변화에. 즐겨야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되겠네? 라고서. 유로에 대한 매도를 최근에 많이 봤었는데 그 정점에 치달을 가능성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을 할 겁니다. 내일 무방할게요. 네, 코드번호 1515입니다. 여기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을 볼 수 있는 보다 좀 명확한 눈을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지금까지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보다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만나보기 위해서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스탁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국 9월 CPI가 5.4%로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1%포인트 떨어진 1.5%대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와 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출구 전략을 나선다는 거는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물가 압력도 낮추겠다는 의미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테이퍼링을 지금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돈은 지금 똑같이 뿌려지고 있잖아요.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물가는 당연히 오르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내년 상반기 때는 물가 안정화가 들어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출구 전략을 하니까. 돈에 대한 어떤 시장에 뿌려지는 양이 축소가 되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가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제금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미 국제금리겠죠? 국채 10년 기준금리가 아니라 예. 국제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레벨링은 1.7%까지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1.7% 상단을 가면은 1.7%. 향후 이제 시장이 안정화 들어가면은 이제 2% 돌파가 들어갈 거예요. 2% 돌파가. 그때 어떤 이제 요동치는 장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돈이 한 번에 쫙 빠져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경제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4분기까지 1.7% 보고 있습니다. 1.7%. 근데 이번 의회에 대한 어떤 내용이요. 어떻게 되냐에 따라 더 요동치고 반등을 줄 수 있겠죠.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거겠죠. 의회가 합의를 할까 안 할까 하겠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겠지. 그때 그 시즌이요. 근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하락 추세, 제가 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하락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내려오는 코스피에 대한 장도 오늘 반등을 줬지만은 이거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정이라고. 언젠간 올라가요. 언젠간. 근데 이게 끝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제 반등에 대한 구간은. 이 합의가 끝나고 그때 환호성을 지르고 시장 이슈가 소멸되니까 안정화 구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이게 또 하락할 수 있다니까요. 한 며칠 또 반등 올라가다가 또 하락할 수 있어요. 한번 엎어지면 공화당 한마디 하면 그렇게 드러나요. 왜냐? 이게 작년 9월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유예도 12월까지잖아요. 그럼 11월에 또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엎어지고. 시장은 항상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위험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위험이 있다, 지금 시장은. 이거 더 내일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향후 금리 4분기 한 1.7% 예상하고 있고, 물가 전망은 테이퍼링 하면은 내년 상반기 때부터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을 아직도 뿌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CPI는 당연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이미 근데 이거는 파월 의장이 몇 달 전부터 이제 재료를 뿌렸잖아요. 연말까지 계속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려할 상황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리 언급을 다 한 거기 때문에.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면 난리 나죠. 근데 이미 다 시장에선 예상하던 상황이었다라고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이 FOMC 의사록에서 네. 그 일시적인 변수가 사라져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문구가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라졌다 하면서 또 이 부분을 또 주목하는 외신 기사들이 또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주목해야죠. 왜냐면은요. 네. 그 원래 페드 분석할 때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그런 내용 보긴 하는데 네. 그 말 한마디 문장 하나 가지고 뭐 해석을 엄청 하더라고요. 문장뿐만 아니라 그 단어 하나를 굉장히 세심히 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정말 무의미한 게 진짜 이거 얘기할게요. 그냥 얘기할게요. 이미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다 잡힌 상황에서 그 말 한마디에 대한 그거 가지고 그걸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요. 그거 보면 사실. 지금 왜냐하면 한 달 더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 시사 이것만 체크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예. 저도 그냥 그거 큰 흐름만 파악하면 제가요 된다. 여러분들 그거 하려면요 영어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면은 정말 무의미한 해석이에요. 예. 그 일시적이랑 한마디 포함 이거 빠졌는데 이게 뭐 어떤 패드에 대한 그거는요 어떤 이론학을 전문하시는 분들이나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해야 될 태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페드 회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번 회의에 대한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결말적으로 1개월이 압축됐다는 이 의미만 딱 포커싱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앞으로 연준이 뭐 금리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네, 그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입을 굉장히 이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니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이론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경제학을 완전히 전공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에겐 해당되는 그거는 맞아요. 네. 시장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는 실무잖아요, 사실.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를 실제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앞서서 예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 문장 하나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요, 오히려 이 트레이딩 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딱 포커싱이 맞춰지고 판단 철학이 생기고 거기만 딱 집중이 되면 1개월 더 단축된다라는 그 포커싱에 맞춰서 이제 차트에 대한 상황을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보다 이제 명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펠로시 의원이 예산 삭감을 하기로 했는데 많든 적든 규모에 상관없이 이 시행하는 것 자체가 증시 상승의 호재인 걸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마시자님이 올리신 질문은요, 이거 진짜 중요한 네. 질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어요. 지금 예산이 지금 민주당에서 3조, 4조를 원래 당초에 그대로 밀어붙이면요, 네. 부자세 증세를 한계가 있단 말이죠. 세금하고 그럼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요. 네. 그럼 이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의견대로 가게 된다면은 시장이 오히려 악재예요. 많은 금액을 퍼부어도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 근데요, 만약에 공화당이 1조 달러 규모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인프라에 대한 진행 능력이 구성이 돼요. 현재 미국에 대한 의회 상황은. 그러면은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증시의 호재예요. 오히려. 지금 현 유동성 시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증시에 대한 최고 상승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적은 금액으로 합의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 공화당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완전히. 맞죠? 시청자분들. 이해하시죠? 디폴트라는 무기, 부채 한도를 가진 무기로 이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인프라 합의가 적은 금액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는 어쨌든 합의를 이뤄내면서도 국채 발행을 안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시의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역발상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유동성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마시자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으로 또 대미를 장식하면서 오늘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마지막으로 맞선이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들 그 국채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이 오셨는데 1.7% 예상하는 근거를 얘기하래요. 예. 이거 제가 노란톡에 써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근거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포트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시장을 내다보는 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시청자분들. 제가 좀 세요. 말이. 뭐냐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평가하시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좀 너그럽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방송은 또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맞선님과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일요일에도 역시 신세계 리턴즈의 성경 마스터님께서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 잘 기억하시고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제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마스터님들께서 성심성의껏
거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